그 돈은 언제 줄 건지, 어떻게 줄 건지, 많진 않을 텐데 막 말도 안 되게 준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주겠다, 상품권으로 주겠다라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면 주겠다.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줬는데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수익 났으니까 나 줘라라고 하는데 아니다, 아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초기 설립 비용까지 다 있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줄리의 라디오입니다.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면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죠. 계약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수입증서는 받지 못할 때는 또 어떻게 또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초보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오늘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보 프리랜서를 위한 업무 가이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이상훈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노동청,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노동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그런 기관에 접수하실 때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가 노무사고요. 또 그런 기관에 가실 필요가 없게 미리 상담하거나 교육하거나 아니면 자문하고 자문을 구하고 대리인으로도 네네. 활동하시는. 저도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좀 모르는 것들이 좀 너무 많아요. 어디서 자문을 구해야 할지 조금 고민이었는데 오늘 이상훈 노무사님을 모셨으니까 좀 여러 가지 다 물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계약 관련된 이야기부터 할게요.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일할 때 계약을 먼저 하기 마련인데요. 저도 처음에 계약서를 받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계약서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사인할 때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나중에 또 괜히 사인했다가 곤란한 일이 또 생기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한번 좀 물어볼게요.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이거는 꼭 짚어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있다면 어떤 것을 좀 챙겨야 될까요?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어떤 내용이든 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저한테도 상담 오실 때 계약서는 썼어요 라고 하는데 네. 어떤 계약서 쓰셨어요 라고 하면 그건 또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쓰는 계약서가 무엇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네. 근로계약서인지 아니면 업무 용역 계약서인지 뭐 위탁 계약서, 이런 형식도 다양한데 그래서 적어도 내가 어떤 계약을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구나를 네. 아셔야 될 것 같고, 진짜. 그리고 계약서 자체도 우리가 하는 약속을 구체화하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냥 쭉 한번 계약서가 맞나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계약을 하느냐라고 해서 내가 계약을 하면 상대방은 계약서를 쓰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대부분 법인이라면 법인이 책임이 있는 거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거냐는 사실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자유롭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화해 놓는 거는 프리랜서 계약에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인데 일하면서 언제까지 일을 해달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월화수목 금요일 우리 사업장에 와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라라고 하면 그건 프리랜서는 아니죠. 사실 오히려 근로자에 오히려 가까우니까 그렇게 많이 일을 그렇게 하면? 약간 뭔가 통제를 많이 한다라면 그거는 프리랜서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 맞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근로계약서 쓰면 직원으로 되는 거죠. 그 단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인 거니까요. 오. 어떤 걸 만들어주기로 할지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작업물에 따라서 수정 작업을 몇 회 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두신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서로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거 수정해 줘라 했을 때 저는 이미 끝났다, 해드릴 거 다 하지 않냐 계약서상. 그러면 추가 비용 달라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일하는 입장에서 그 매번 그렇게 또 선을 긋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약서의 그런 수정 작업에 대한 것들은 미리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목적물을 제공하고 근데 대부분 돈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언제 줄 건지, 어떻게 줄 건지, 많진 않을 텐데 막 말도 안 되게 준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주겠다, 상품권으로 주겠다라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면 주겠다.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당장에 조금 주고 수익이 나면 추가적으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계약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요? 가능은 할 수 있죠. 노예가 근데 설사 그런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 정산 시점은 언제고 수익의 정의는 뭐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줬는데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수익 났으니까 나 줘라라고 하는데 아니다, 아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초기 설립 비용까지 다 있어서 이거는 아직 수익이 난 게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게 아니라 총액 얼마다라고 하면 네. 뭐 1차 지급 시기 아니면 오. 착수금으로 받으시 착수금으로 절반 그리고 끝날 때 나머지 절반 완성 받고 나서 절반 음. 이런 형식으로 좀 지급 시기를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서를 이제 갑이 이렇게 써서 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필요하다, 이거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세요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죠. 계약서. 그래서 계약서도 가서 쓰시기보다는 계약서 있으면 미리 좀 보내주세요라고 연락하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꼼꼼히 체크하는 거는 쉽지 않아서 맞아요. 그냥 미리 받아서 음.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가시는 게 훨씬 계약서 체결하실 땐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좀 두고 미리 네네. 봐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쓰는 데도 많긴 한데 프리랜서 중에 그냥 말로 언제 나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희 뭐 아는 사이니까 뭐 이렇게 구두 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럴 때는 구두 계약으로 믿고 일단은 일을 다 했는데 이제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가 프리랜서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하죠? 사실 믿고 구두 계약을 대부분 많이들 하고 계시고 네. 근데 문제가 생긴 경우는 그 믿음이 이제 깨진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구두 계약도 분명히 효력이 있는데 네. 서로 약간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네. 하거나 그거는 이렇다 했을 때 이런 거였지 이렇게 해서 줄 수 없다라는 식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구두 계약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많이 모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 이메일, 뭐 전화, 통화 내용들 이런 오. 것들이 다 구두 계약의 증거 자료들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계약 이후나 뭐 중간 기간에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 미리 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이때까지 지급되는 게 맞냐? 아니면 이건 이때 완성되면 이걸 주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답변을 받아두면 내가 주장하는 구두 계약의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계약 조건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확정하고 나서도 돈을 그쪽에서 안 준다. 네. 이거는 좀 상대방이 돈을 줄 수 있느냐 네. 여부가 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급 능력이 없으면 네. 돈을 줄 수가 없으면 내가 법원을 가든 경찰서를 가든 어디를 가든 법원 판사가 네. 너가 돈 줄 게 있는 게 맞다. 돈을 줘라. 그리고 이자도 주고 줘라라고 하는 거지 이걸 뺏어서 주진 못해요. 뭐야. 그러면 개인이 뭐 그걸 가지고 압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막 저 사람 계좌에다가 압류 네. 걸고 집에도 압류 걸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되게 복잡하고 그쵸. 그리고 그러면도 돈이 없을 수 있고 와. 그리고 자칫 이거 준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세요. 받을 돈이 소액인 경우에. 와.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만약에 소액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소액일 때는 네. 가서 최대한 귀찮게 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려요. 사업장도 찾아가고 사업장에서 만약에 내가 수행한 네. 뭐 결과물이 다른 데도 같이 공유된다거나 네, 네. 상급업체나 관리 용역계약 업체가 있다라면 그 업체에다 요청해서 인건비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못 받고 있다. 이거를 당신 기관이 한번 확인해 달라. 그쪽 입장에서도 거래처를 잃을 수 있잖아요. 이런 네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필하고 사업체도 많이 찾아가셔야 사실 진짜 저 사람이 줄 돈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달라고도 잘 안 하세요. 사실.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어. 우선 수순위로 밀어두니까 네.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최대한 많이 찾아가시고 최대한 많이 연락하고 뭔가 해야 더 빨리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약간 지금 소액일 경우에는 많이 귀찮게 좀 굴어야 되는. 그죠. 왜냐하면 법원을 가시거나 변호사를 고용하시기에는 네. 고용비가 더 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좀 더 큰 건이다, 좀 오래된 건이다 이럴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그죠. 큰 건이면은 사실 그쪽에서도 쉽게 줄 수 없을 거거든요. 어떻게든 깎으려고 들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증거자료 수집에 좀 집중을 하시고 나서 네. 법원 소송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만약에 큰 액수를 안 주려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경찰서에서 사기죄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우와. 같아요. 좀 심각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라면 저는 법률 상담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소액이긴 한데 네. 이 사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을 좀 벌을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내 돈 됐어. 근데 너 약간 일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을 거쳐서 뭐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 과정을 거치면 되겠어요. 뭐 가능은 한데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본인도 목적이 약간 그렇다 보면 본인도 분명 과하게 하세요. 내가 가진 권리보다 과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맞고소전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이 많아요. 맞고소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서 하는데 선을 넘어버리면 본인의 행위 자체는 업무방해가 되실 수도 있고 업무방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와. 어떤 일 하시냐에 따라 다른데 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 요즘에.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네. 분명히 제가 본 경험 사례에서는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서로 약간 난 상관없어 너 처벌이 목적이야 맞아, 라고 맞아. 가면 끝은 둘 다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근데 쉽지는 않죠. 감정적으로 이미 너무 미운데 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다 약간 성인 분자가 네, 되셨겠죠. 네, 그게 안 네. 되긴 하는데 빠르게 종결하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해요. 그렇구나. 제일 네. 현명한 방법이군요. 네, 어떤 병원사. 방식이든.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하실 분들은 이 방법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두 계약.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랑 일하자 하고 가지고 준비 다 하고 아니면 조금은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근데 우리 일이 안 됐어.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우리 돈 못 받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일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권리를 주장하고 약간 좀 손해를 좀 배상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엄격하게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네. 내가 받은 손해를 입증하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점은 네. 아니, 나는 그냥 운을 띄워본 거지 확정했던 건 아니다라는 식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거를 또 확정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을 믿고 내가 신뢰관계 형성이 돼서 네. 이런 준비를 했으니 네. 그럼 이 준비로 인해서 우리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해라라고 해서 그것도 결국 소송에 가야 될 문제인데 야. 손해가 엄청 크면 무조건 네. 소송을 가시겠죠. 근데 손해가 엄청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가 있다거나 업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경우에 대부분 포기를 하시기는 해요. 그렇지만 네. 요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했으니 그럼 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라. 아니면 다음에 들어갈 때 이런 걸 고려해서 뭘 더 해달라. 뭐 이런 건 적어도 좀 현명하게. 미리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현명하게 네. 그런 방법이네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프리랜서 임금 체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서 좀 알아봤고 그리고 또 프리랜서가 계속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 을의 입장이 아니라 프리랜서도 나중에 어떤 프리랜서를 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제 종종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지 조금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저는 이제 내가 계약서를 다른 사람과 쓴다라고 하면 네네. 사실 내가 고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건지 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건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나의 직원이냐 어. 아니면 나의 프리랜서 같은 그냥 파트너냐 네. 인 거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건 당사자 의사나 업계 특성 네. 그리고 해오시는 일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방향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계약서 자체는 형태가 너무 다양한데 네. 추천드리는 거는 요즘은 표준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뭐 노동부나 아니면 문체부 이런 여러 곳에서 업종에 맞는 표준 계약서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이쪽 분야에서는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표준 근로계약서가 업종별로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 업종이면 이걸 쓰신다거나 아니면 좀 유사 업종이면 일부만 수정하셔서 그 계약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있네요. 표준 계약서가 있네요. 네. 그걸 보고 쓰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계약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혹시 프리랜서가 업무할 때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하다가 아프게 되는 경우 프리랜서도 사람이니까 아프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어떻게 도전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지, 일하면서 수입 지출 등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좋아하는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매일 할 일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떡 메모지와 한 달의 수입 지출 관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가계부 떡 메모지를 드릴게요.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